직장 내 성희롱, 뭐 직장 내뿐만 아니라 어디나 성희롱에 관련되는 기사는 뭐 단골 메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잊힐만도 아니야. 잊을 수가 없이 계속 줄기차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줄기사예요, 줄기사. 일단은 네. 최근 거 보면은 이제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이 뭐냐면 천안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인권회가 성희롱으로 판단한 천안 시립예술단 소속 충남 북악 관현악단 사건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게 성희롱이다라고 판결을 내려줬어요. 네.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판결을 내려준 이 건인데 이게 어떤 건이었냐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단원을 껴안거나 예. 이분께서 네. 그러니까 가해자께서 또 엉덩이를 만지거나 네. 이런 성추행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명절 때 금품 달라고 하고 폭언도 하고 막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성희롱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했던 건이었어요. 네.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국엔 권익위 쪽에서 이거는 성희롱이 맞다 이거에 네.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 건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다른 건은 뭐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 서울시 산하기관 중 하나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었는데 여기에 있던 남성 바리스타가 그 밑에 있는 동료 여직원한테 계속 성희롱적 발언을 한 거예요. 줄기차게. 예. 이 사람은 뭐 채용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예. 전화를 해가지고 뭐 네 이름 자체가 뭐 성욕이 네. 90%다 뭐 이런 네. 말을 하고 네. 또 자기 무릎을 손을 치면서 이쪽으로 앉아라. 네. 이렇게 성적 수침을 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시민 인권 보호관 조사 거쳐가지고 성희롱으로 파면받고 쫓겨나긴 했는데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변호사님은 그 뭐 맡았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들으셨던 얘기라든지 그 아무래도 그 여자 변호사님이니까 그런 거 상담도 좀 하시게 될 게 많은 것 같은데 사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성희롱 정도 가지고 변호사한테 상담하는 경우 사실 많지는 않아요. 보통 10명 중에 8명은 그냥 포기하시는 걸로 알고 네. 있고요. 보통 뭐 과태료도 아주 뭐 1,000만 원 이하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기도 하고 네. 사실 사업주가 뭐 이렇게 실제로 성희롱을 한다기보다는 뭐 회식 자리나 이런 데서 직장 동료나 네. 이렇게 상사 정도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사업주가 실제로 뭐 이렇게 성희롱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이런 과태료를 맞는 것도 사실 그렇고 일단 여성분들은 이제 이게 좀 남자분들도 그런지 모르지만 좀 주변에 이런 걸 많이 신경 쓰고 남의 입에 오르내리고 이런 게 좀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뭐 이제 위에 보고를 한다 이거 자체는 나올 생각으로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참고 넘어가신 경우가 네. 많으신 것 같아요. 성희롱이 발생하는 거 보면은 약간의 특징들이 있어요. 일단 먼저 성희롱은 대부분 사건이 상하 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직급이 높은 사람이 직급 낮은 사람한테 이건 남녀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 상사가 남자 직원한테 할 수도 있는 거고 여자 상사가 그러니까 남자 직원한테 할 수 있고 남자 상사가 여자 직원한테 할 수 있고 이래서 직급 상관 상관없이 상하 관계가 있을 경우에 성희롱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요. 발생 장소가 대부분 회식 자리나 또는 밖에서 하는 미팅 이런 자리에서 대부분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이 성희롱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희롱은 진짜 걸면 다 걸릴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희롱은 극히 주관적으로 성희롱 대상이 된 사람이 내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나 성희롱이에요. 그 어떤 발언이나 어떤 표현이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는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고 이거 성희롱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성희롱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이건 성희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의를 확실히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채팅창에 뭐가 성희롱인지 좀 그 표현을 올려주시지 말고요. 표현이 아니라 뭐 어떤 때 성희롱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을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랑 이제 송 변호사님 계시지만 이게 성희롱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때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그걸 성희롱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답변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법원에 가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특징이 한 사람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습관적인 거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미로 뭔가 습관이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아예 말하는 습관이나 뭐나 그게 되게 유머러스하다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방점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우리가 명백하게 저거 성희롱이다라고 누구나 봐도 얘기할 수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현재 이제 강화된 성희롱과 관련된 교육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단 한 번만이라도 진짜 말실수를 한번 딱 하는 순간에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거 나 성적 수치심 느꼈어 하면 성희롱이 돼버려요.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 이제 회사 내 취업 규칙 안에 성희롱을 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내리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처벌까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사법적인 처벌은 성희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성희롱을 했다 그래서 사법적으로 뭐 구속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뭐 벌금을 낸다거나 이런 처벌은 받지 않는데 대신 이제 기업 내에서 따져봤을 때는 각각 취업 규칙 또는
성희롱 교육 끝나고 나서 어떤 회사는 각서를 쓰게 해요.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성희롱하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받겠다라는 각서를 미리 쓰게 할 정도로 아주 지금 현재로서는 성희롱과 관련돼서는 무조건 피해자 보호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여기 그 채팅창에 보면은 푸른 사쿠라님이 똑같은 발언을 하더라도 자유분방한 사람이면 그냥 넘기고 그렇죠. 보수적인 생각인 사람이면은 뭐 성희롱이라 보고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와그라노님도 성희롱이 여자들이 많고 소위 바닥이 좁다는 직종에서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바닥이 좁은 직종 같은 경우는 당해도 신고를 못 하니까 그거를 악용하시는 분들도 또 있겠구나. 이 바닥에서 뭐 그런 거 가지고 퇴사했다 그러면 소문이 안 좋게 내가지고 이 바닥에서 취직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있어요, 예, 맞아요. 자기 먹고 살 걱정 때문에 성희롱을 당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 바닥이 다 이렇지 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 이게 사실 뭐 법무사, 뭐 세무사 이런 사무실 예. 같은 경우에 좀 큰 곳이나 이런 데서는 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큰 그 곳에? 사실 뭐 법무사님이나 네. 세무사님 남자분이 네. 많은데 네. 밑에 일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여직원들이 예. 많고 예. 그 친구들이 간다고 해도 다른 비슷한 업종으로 가잖아요. 아. 그게 나름 전문직처럼 네, 그렇죠. 이렇게 그 가야 사무실을 되는데, 옮기니까. 예. 네, 근데 거기서 좀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도 아예 그렇죠. 그렇게 좁은 데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거기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를 들자면, 네, 예를 들자면. 법조계가 굉장히 좁거든요, 사실은. 예, 그 뭐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직원 뽑을 때 몇 다리만 건너갖고 그 이력서 내면은 어느 법률 사무실에 네. 일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아는 변호사 한두 명은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판 조회를 해요. 예, 그래서 이분 괜찮냐 어쩌냐. 무서워. 저한테도 뭐 저의 이분 아냐 뭐 그렇게 오는데. 왜 이직했냐? 예, 그렇죠. 그런 거 막 물어보죠. 예, 그랬더니 아 그거 뭐 성희롱 거 관련해 가지고 그 뭐 대표 변호사 말 한 번 잘못했다가 그것 때문에 완전 뭐 어디다 국민위원회에다 신고하고 난리 쳐가지고 서로 안 맞아갖고 나갔다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성희롱할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무난하지 않네 이런 사회적인 풍토가 있어서 이게 조금 문제가 쉽게 안 없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성희롱을 유형별로 한번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네. 육체적인 행위에 관련된 성희롱이 있고 그다음 언어적인 행위, 말로써 하는 거, 그다음 시각적인 행위 네. 이 세 가지를 크게 놓고 보시면 되는데 육체적 행위는 거의 추행까지도 이어지는 부분이라 가장 문제가 네, 되는 것 그거는 같아요. 이제 법에 따라서 그래서 처벌을 받는 입맞춤을 수준이죠. 하거나 포옹을 예. 하거나 네. 뒤에서 껴안거나 가슴이나 엉덩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또 안마나 애무를 시킨다거나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추행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 성희롱 유형이라고 보면 되고 네. 언어적 행위가 이제 쉽게 우리가 은연중에 모르게 예.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네. 이 중에는 이제 완벽하게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이 되겠죠. 또 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도 이제 안 돼요. 뭐 가슴이 크다, 가슴이 네. 작다, 네. 뭐 얼굴이 예쁘다, 못생겼다 이런 예. 것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언행이 되면은 성희롱이 된다라는 걸 봐야 되고 네.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성적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예. 네, 그러니까 네, 네. 뭐 네. 젊은 여성한테 뭐 예. 성경험 해봤냐 뭐 이런 예. 식의 경험을 물어보는 것도 예. 언어적인 성희롱이 되는 거고 그런 걸 강요하거나 그런 비슷한 얘기하면 다 언어적 행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네. 시각적인 행위는 내가 막 그런 야한 사진 막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노출해서 보이게 네. 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또 팩스나 컴퓨터로 음란한 사진 같은 걸 보낸다거나 네네. 특정 사람한테 또는 네. 성과 관련된 특정 자신의 신체 부위를 찍어서 보내는 네, 것들 예,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시각적인 뭐 성희롱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성희롱이라는 거 그런 것들만 좀 잘 알고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네. 보는 거죠. 포인트님이 지하철 이용할 때 여름 되면 시선 처리가 너무 힘듭니다. 앉을 때나 그러니까 마주보는 형식에서 앉을 때 계단 올라갈 때나 어느 경우일 때 성희롱으로 오해받을까봐 발밑 보면서 걸을 때가 되게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어떤 분하고 부딪히거나 넘어진 적도 있어요. 심지어 땅 보고 걷다가. 그런데 여자가 보여주려고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것이 문제. 그러니까 나 다리 예쁘다. 뭐 이렇게 예, 그런 것이 문제. 근데 자수정혜 씨님은 근데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건 문제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입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옷을 뭐 야하게 입지 않은 그런 분들하고 뭔가 이렇게 그냥 마주치게 되면은 아무 그런 게 없는데. 옷을 야하게 입거나 굉장히 짧은 치마를 입으신 분들하고 뭔가 어쩌다 그렇게 딱 마주치면 내가 뭔가 훑어본 듯한 느낌? 그런 거를 받게 되는 그런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롱 근절 대책 뭐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변호사님인데.
이런 거 질문지에도 없는 거 툭툭 던지면 첫 방송인데 이제 멘탈이 무너지기 구제 절차 시작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예. 구제 절차. 구제 절차로. 예, 구제 절차 중요하죠. 예, 구제 절차 뭐, 들어보세요. 성희롱 구제 절차. 뭐 사내 뭐 고충 처리 절차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긴 있겠지만 일단 사내 처리가 좀 어렵다 싶으시면 일단 사업주가 지원 요청하실 수도 있지만 근로자분들께서도 지방노동관서장에 뭐 자체 조사를 요청하거나 고용평등위원회에 회부시킬 수가 있어요. 지방노동관서장에서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행정 지도를 하거나 이로 인해서 뭐 부당 해고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형사 처벌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 이렇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네,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고용평등위원회에서도 지금 사업주 아까 말씀드렸으니 뭐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뭐 했을 때마다 이게 다르긴 하지만 과태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사실 이건 뭐 회사 나올 생각으로 하는 네, 거죠. 회사 네. 나올 생각으로 나와서 이제 이런 거 이제 진정을 넣을 수 있다는 거. 네,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좀 이게 완전히 없어지기는 참 어려운 구조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뭐 우리가 인식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그 문제 해결이 어려운 문제니까요. 우리 모두 인식 개선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좀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시사 돌직구 탑3의 마지막 주제입니다.